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올해도 이틀이 남았습니다. 요사이 망년회라든지 이런 연말 모임에 가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이럴 줄은 몰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중에서 보수 우파를 표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과연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보수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부분을 반성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그것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문재인 정권을 출범시키는 데 있어서 보수는 과연 전략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했느냐?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이런 분들의 전략 선택이 옳았느냐 하는 것을 제대로 검증, 반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지하게는. 과연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면은 이런 정책을 펼 줄 몰랐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줄 알았고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증거를. 지난 대선이 한참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4월 22일 조갑제 닷컴의 회원 토론방에 전은석이라는 회원이 실명을 올린 글입니다. 제목은 친문운동권 집단의 국가적 폐해. 이것을 읽어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문재인 집권 세력의 이념적 정체를 진단하고 이들이 집권하면은 어떤 정책을 펼 것이냐를 거의 100%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도 분열하고 중도와 손을 잡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음으로써 41%의 득표로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왜 59%가 단결하지 못했느냐? 왜 59%가 반좌파 연합전선을 구축하지 못했느냐? 이게 보수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전은석 씨의 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4월 22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투표일을 약 20일 앞두고 쓴 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갑제닷컴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보수가 취해야 할 선택을 두고 격론이 오가고 있다. 안철수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냐, 아니면 보수 후보에 힘을 몰아주어 보수의 정체성이라도 확고히 할 것이냐의 논쟁이다. 이 논쟁을 지켜보면서 심히 우려되는 바는 많은 분들이 정작 보수를 자처하면서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토록 작용해야 된 이유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근본적 성찰과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보수 여론 주도층에서조차 문재인과 안철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주장을 대하고는 그 이론적 토대의 허약성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친문으로 대표되는 운동권 집단의 성격과 폐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도대체 노무현 정권에서 그 폐단을 신물이 나게 겪었던 운동권 집단의 정치는 왜 이토록 나라를 병들게 하는가? 첫째, 역사의식의 편향성이다. 운동권 집단은 대한민국 역사가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반공의 역사이며 5천년 가난을 산업화의 위협으로 극복한 산업화의 역사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친일 부역자와
독재 세력이 재벌과 야합한 불의가 승리하고 정의가 패배한 역사이다. 이들에게는 오직 항일 독립운동과 민주화 투쟁만이 존중받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역사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자부심이 없다. 친일파, 독재 세력, 재벌로 상징되는 적폐 세력의 청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닌 것이다. 둘째, 분단체제 사관의 위험성이다. 분단체제 사관이란 외세에 의해 다율적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분단이 모든 사회적, 계급적 모순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우리 민족에게는 외세를 극복하고 자주적인 통일을 성취하여야 할 역사적 당위성이 존재하며 따라서 통일될 그날까지 남과 북은 그 자체로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민족주의 사관에 근거하므로 운동권 집단은 대한민국이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임과 통일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함을 쉽게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허황한 궤변을 일삼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애써 외면하면서 북한에 대해 그토록 우호적인 이유이다. 셋째, 계급적 분열주의의 소모성이다. 이들은 사회적 부조리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는 계급적 시각으로 파악하려 한다. 특권과 기득권을 독차지한 가진 자들의 탐욕이 못 가진 자들을 빈곤으로 내몰아 우리 사회를 더욱 양극화시킨다고 규정한다. 우리는 10%의 가진 자와 90%의 못 가진 자로 국민을 편가르게 하면서 반칙 없는 사회를 외치던 노무현 정부의 끝없는 분열상을 10년 전에 목도하였다. 이들에게는 내 편이 따로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화해와 통합이라는 의식이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으므로 정의와 무리의 흑백 논리적 이분법으로 끊임없이 사회의 분열을 조장한다. 넷째, 폐쇄적 패권주의의 독단성이다. 운동권 집단은 자신들에게 시대를 앞서 이 사회의 변혁을 선도하고 사회적 모순을 해결할 역사적 책무가 있으며 자신들만이 정의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패권 정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신들만의 패거리 정치를 그 속성으로 삼기에 이들에게 대화와 타협, 양보와 배려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들이 정교조와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 학계, 언론, 문화, 예술계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진지를 구축하여 날이 갈수록 그 세력을 견고히 해온 것이 오늘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좌경화의 근본 원인이다. 이제 지금의 상태로 채 20여일이 안 지나면 노무현 정권 이후 폐적으로 전락했던 이들이 화려하게 정치의 주역으로 다시 등장할 것이다.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건국 세력을 친일파로 낙인찍기, 산업화의 주역을 독재 세력으로 깎아내리기,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대기업 집단을 정경유착의 주범으로 몰아세우기 위해 나설 것이다.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기회를 보아 14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문을 이행하려 할 것이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이다. 통진당은 부활하고 국정역사교과서는 폐기되며 정교조는 법의 노조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20여일 후의 현실이다. 이번 촛불 시위에서 보듯이 운동권 집단은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으로 이미 우리 사회의 곳곳을 암세포처럼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증거를 찾아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믿지 않는 국민이 30%를 넘으면 5차의 핵실험과 틈만 나면 소화되는 밀살 시험 발사를 접하고도 국민의 상당수가 남의 일인 듯 오불관운이다. 노무현 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20, 30대의 5, 60%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이 상태로 5년을 더 운동권 집단 아래서 보낸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고야 말 것이다. 어떻게든 운동권 집단의 집권만은 저지하여야 할 책임이 보수에게 지워져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엄중함에도 훗날을 기약할 수 없는 보수 자강론에 얽매여 눈앞에 다가오는 거대한 위험의 쓰나미를 직시하지 않을 것인가. 이분이 또 이런 글을
뒤에 붙였는데 이것은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당시에 보수 중도가 통합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안철수,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를 하든지 한쪽으로 표를 몰아줘야 된다. 그 한쪽은 안철수 후보로 몰아주는 게 합리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글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등을 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나중에는 홍준표 후보가 2등을 했지만은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20%, 25%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오히려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더 쉽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글이 시사하는 바는 과연 보수 혼자서 다음 선거, 지방자치제 선거, 총선, 대선 내서 과연 이길 수 있느냐? 보수와 중도가 반좌파 연합전선, 즉 대한민국을 지키는 세력이 보수와 중도를 넘어서 단결할 수 있느냐 하는 화두를 다시 한번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럴 줄은 몰랐다 라고 우파가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요지입니다. 하나의 화두로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